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애기봉 평화 컨퍼런스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애기봉 평화 생태 공원이 공식적으로 개관하기 전에 주한 대사 여러분들과 또 외신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적인 관광 요충지죠. 애기봉 평화 생태 공원에서 외교 안보의 가치 창출과 생태 보존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외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지금부터 2021 애기봉 평화 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외신 기자 간담회 함께 마련해 주신 김포시의 정하영 김포시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일어나셔서 저희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이곳 애기봉 평화 생태 공원에서 바라본 북녘 땅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좀 뭉클하고 또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북녘 땅과 불과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 최단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북녘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 영상 속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조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예성강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으로는 임진강과 한강이 연이어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샘물물이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강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요. 이 아름다운 곳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가슴 아픈 우리의 대한민국들의 기억들이죠. 그러나 오늘 기자 여러분들 이 풍경을 가슴에 담고 미래의 한반도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오늘의 기억을 되새겨 주시고 또 이 기억으로 아름다운 글을 좀 써주시면 그리고 한반도의 모습들을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AFP 그리고 알자지라 네트워크, AP, APTV, 블룸버그 뉴스, 차이나 뉴스 에이전시, EPA, NTV, 포이닉스 세틀라이트 TV, 프레스 TV, 로이터스, 주간 문춘 그리고 TV 아시아, UPI, 아주주간 마지막으로 아시아타임즈에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가까운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생태공원이 10월 7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 함께 마련해 주신 김포시의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소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평화도시 김포를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 땅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이곳 김포 애기봉에서 북한 땅까지 그 거리가 1.4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불과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부르면 들릴 듯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곳이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는 그것을 오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자 비극입니다. 오늘 7일 개관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우리나라 13개 전망대 중 광화평화전망대와 함께 비무장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애기봉 앞 남북을 가르는
한강하고 조강에는 휴전선도 DMZ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만강이 중국과 북한 배를 모두 띄울 수 있는 것처럼 한강하고 조강은 남북의 공유 하천이자 국경 지역으로 군사적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조강이 남북한 모두의 강이자 평화의 강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강이 열리면 남북이 서로 만나고 조강에 평화가 찾아오면 남북한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강의 뱃길이 열려 강의 상류 북한 주민과 하류 남한 주민이 서로 만나는 강을 살리고 평화를 키우며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포가 여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또 하나의 평화의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 될 애기봉의 심은 씨앗은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반목과 냉전이 아닌 화합의 꽃으로 크게 자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김포의 미래는 평화에 있음을 천명해 왔습니다. 김포의 평화가 찾아오면 대한민국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단순히 북한을 조망하는 곳이 아니라 한강하고 조강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공간으로 통일한국, 대한민국의 미래 평화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김포시장인 저는 오늘 6.25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이곳 남북 중립수역인 한강하고 조강을 남북이 공동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재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참여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시장님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심은 이 평화의 씨앗이 여러분의 관심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정해진 순서 없이 자유롭게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되도록 오늘은 본 행사의 취지에 맞는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에 대한 질문 혹은 평화에 관련된 김포시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조금 더 풍성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기자님의 질문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일본 NTV 서울지국의 안경희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어디 계신가요, 안경희 기자님? 네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일본 NTV 방송사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5년 만에 다시 애기봉 전망대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혹시 있다면 뭐 북한 쪽이라든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희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남북 관계는 부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반도 정세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변화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 아마도 7년 전보다는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래전에는 북한에 여러 연료등이 부족해서 산에
수목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립 정책들을 북한에서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애기봉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추리 철탑이 있었습니다. 그 철탑이 북한 측하고 항상 그 점등 때만 되면은 군사 긴장이 고조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애기봉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 철탑을 이 남측에서도 철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측에서 보면 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군 초소에 대한 철거 계획들이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몇 개의 지점들도 그 조치들이 단행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문화마을 선전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북측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또 생활을 직접 하는 것으로 이게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5년에서 7년간 변화된 모습을 정화영 시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산들이 다 빨갰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무가 없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이제 좀 편안하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이동해서 질문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Mr. Mayor, Andrew Salmon from Asia Times in Hong Kong. 2 questions. One, the old generation which remembers national division is dying out. Do you se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has similar interest i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Second question, there are 13 plus of these observatories along the DMZ. Why did you build this and how much did it cost? Thank you. 네,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홍콩에서 오신 기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 후세대들이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6.25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을 맺은 것이 1953년도지요. 실제로 정전협정 이전에는 이곳은 조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도 경기도 김포시 월권면 조강리고요. 바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북측도 개성시 개풍군 조강리지요. 같은 조강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이전에는 같은 동네였던 것이죠.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기자님의 답변에는 젊은 세대들이 70년 동안의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전쟁과 반목과 갈등이라고 하는 역사의 내용들을 단순히 교과에서만 배워왔고요.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들이 통일과 안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통일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한 50% 정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비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젊은이다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 이 목적은 국민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에게 단순히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 안보, 갈등의 문제가 아닌 평화
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교육하고 공감하는 그 공간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더 집중적이고 더 실질적인 통일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남북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전망대를 건립할 때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4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고요. 앞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이곳에 노약자들, 임신부들, 장애인들이 올라오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노약자 편의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홍콩 아주주간이고요. 지금 물어보는 건 400억이 들었다는데 이 공사 대금은 김포시에서 나간 건지, 그리고 이 400억이 들어서 이것이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는 예산이 되는지,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진입로가 안 좋아요.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관광 경로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남북 접경지니까 안보상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생태 아까 쭉 봤는데 생태의 기본적인 동식물들 나왔는데 다른 남사르 지역에 비해서 맹그로브가 있는 남사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봐서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준비나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공사 대금 관련해서 답변 주실까요? 그 재원 조달 한 4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자체 시 재정으로 충당을 했고요. 사업별로 국비와 도부가 한 일부 이 안에 좀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이 사업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시비로 조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초기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김포의 관광 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도 또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지금 이곳에 이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기봉에 와서 단순히 북한 땅을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아이들이 함께 오고 또 여러 단체들이 와서 먹고 자고 체험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를 바로 초입 그 검문소가 있는 입구 그 근처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 진입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6월 달에 버스가 교차 왕복할 수 있는 그 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라 안전 문제 혹시? 네. 이곳은 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주둔하고 있는 해병 제2사단의 장병들에 의해서 사전에 예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신분증 등 모든 것들을 비치해야만 이 안에 입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군축하고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자유롭게 애기봉을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들만 정리하면은 누구도 이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를 만들었고요. 네. 실제로 여기 와서 지금 여기 기자님들이 카메라 찍고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저것이 불가했어요. 사진조차도 찍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군축하고 다 협의를 좀 거쳐서 좀 진행시키고 있고요. 생태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셨는데 뭐 순천만을 가든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 그 지역의 나름의 자연 생태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재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영상에서 이 생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은 되지 않았어도 여기에 바로 저 앞에 뚝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유도잖아요. 저기는 천연기념일 저새가 서식하고 있는 본거지고요. 그리고 저쪽 하성면의 전루리 시암리 쪽을 보면 천연기념일 제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실제로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생태가 나름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조항이라는 이 강은 단순히 남북을 가르는 그냥 물줄기가 아니었죠. 한국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니면 고속도로나 철도가 활발하게 다니지 못할 때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모든 사람과 물자는 이 백길을 통해서만 한양, 마포나루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해서 이곳은 단순히 자연 생태의 부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로 바라본다면 남북 적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사르라고 하는 비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또 하나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네. 질문 중 하나가 또 수익금 사용 관련해서 해주셨었는데요. 장담은 못하죠. 장담은 못하는데 최대한 이곳이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더 나가서 평화를 또 안보를 갖고 그 소재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는 동서남북 모두가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최초의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포구 전루리 포구와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강국의 습지인 시암리 습지, 애기봉 바로 앞에 보이는 경인양요, 신민양요의 격전지였던 외세와 싸웠던 문수산성 그리고 강화와 맞닿아 있는 대명항 이렇게 김포에 둘러쳐져 있는 구석구석의 관광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평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게 된다면 아마도 애기봉 평화 생태 공원에 대한 경영 부분도 단계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지금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바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의 김무선입니다. 이런 흔치 않은 기회 마련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관광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배우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 뭐 호텔이나 이런 시설에서 이 전망대와 같이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호텔이나 숙박시설 또는 그런 단지들이 조성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올 때도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에서 사전 출입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뭐 한국 국적의 시민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뭐 당일에 와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출입 절차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첫 번째 배우 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드리고요. 또 외국인들의 방문에 어떤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좀 주실래요? 그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기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차로 10분이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광화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 외국인들이 1년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요. 김포는 단순히 광화를 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포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관광 산업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공항 인접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 아라마리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포를 한 바퀴 돌아가는 평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해서 광화군과 김포시가 이런 관광 자원을 연계시키는 어떤 윈윈 전략만 구사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 방문객들에게 와서 즐기고 먹고 쉬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배우 관광단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6년도 준비를 목표로 해서 현재 행정 절차를 좀 밟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애기봉을 방문했을 경우 한번 2박 3일 정도의 충분한 내용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빈틈없이 또 착실하게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 여기 좀 말씀 좀 주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네, 김포시 관광과에서 사전 출입 절차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의 관광진흥과장 김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곳에 입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세 가지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관광으로 하는 부분과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군부대 협조를 받아야 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은 사전에 3일 전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군부대 쪽에 출입 허가를 어떤 부분인지를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관람에 관한 경우에는 신분만 확실하다고 하면 현재 당일도 예약해서 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현재 그 신분만 확실하고 여건이 있다고 하면 당일 출입은 일반인 관람은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란데요.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쪽에 계신 분까지 저희가 시간 관계상 Hello, I'm Thomas Maresca with UPI. Just two questions. One, very quickly, just wondering if you had any
sort of projections about how many visitors you're expecting to get here, and sort of who you think they will be, at least initially? Will it be like school tours, or who do you expect to come? And secondly, in a more general sense, I just wondered if you would have any comment about, we've seen in the last few days a renewed, seems like a opening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restarting. They've restarted the communications hotlines, and I just wonder if you had a reaction to that, and if you have any sort of inkling or indication as to what sort of cooperation might be in store in the future with North Korea. Would you be looking to restart some of the waterway survey projects or anything else that you are kind of looking forward to as North Korean communications may soon be restarted?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예상 수치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방문객들의 계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주셨고요. 실제로 애기봉 김포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연 한 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과 거리는 멀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마리나의 방문객들은 하루에 수천 명씩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를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이 애기봉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 방문객들의 수치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실제로 애기봉 평화생태관이 개관하고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홍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7일 정식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의 홍보 활동들을 충실히 한다면 많은 수치의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요. 방문객들의 주요 계층들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이산가족 실향민들이 북한을 좀 고향을 좀 보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학교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서 평화에 대한 인식과 공유들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이 연결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있고 며칠 만에 복원이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의 종전 선언에 대한 제안, 그 이어서 남북 통신선의 복원,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도 남북 관계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 오늘 행사가 끝나면 남북교류 지방정부 협의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김포시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각 시군의 지방정부들이 모이는 협의체인데, 그곳에서도 북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오늘 하게 되고 있고요. 김포시도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교류의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람사르 습지 공정 등재의 건이나 아니면 농업 교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강이 일대의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러 남북이 서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교류 사안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농업 교류와 람사르 습지 공동 등재, 그리고 한강하구 조강에 대한 공동 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통일부든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받았던 두 분, 손들어 주신 두 분만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손들어 주셨던 기자님 계셔서 저희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슈간 본신의 박승민 기자입니다. 두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모래 채취 사업 그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먼저 브리핑에서 13조 원 정도 그 퇴적된 모래 분량이 그런 걸 들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북한과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련 좀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앞에 유람선을 좀 띄워서 국민들이 현 정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친북 정권이니까 아라만 백기라고 같이 연결해서 혹시 이 앞쪽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건 혹시 가능한지. 물론 그럼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저 친구들이 또 뭐 어떤 뭡니까 이렇게 사이 안 좋을 때 그런 뭘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저희들은 이제 한강 모래라 그러죠. 이 퇴적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한강하고 조강 일대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 채취는 이전서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에는 지방 정부로서는 역부족이 있고요.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이 한강하고 조강 일대의 수로 생태 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지요. 저는 그 수로와 생태 조사들이 남북이 공동으로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에서 조강의 물길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디에 모래가 퇴적돼서 배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지들을 꼼꼼히 따졌지요. 저는 이렇게 남북이 공동으로 이 조강 일대의 수로에 대한 조사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물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실질적으로 말씀 주셨던 어떠한 유람선이 됐든 아니면 남북 교류의 어떠한 선박이 됐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 70년 동안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강 하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외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좀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지금부터 전망대로 이동을 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전망대로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